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30일 일요일 아침 6시 35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현재 기온은 11도 정도 되고요.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도 손이 시렵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요. 이태원 헬로윈데이 참사가 발생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기준으로 새벽 4시 기준으로 헬로윈 참사 대부분 압사되신 것 같습니다. 146명이 사망하고 15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참사를 당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시내를 통과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제 지하철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엄청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봤었는데요. 어젯밤에 안타깝게도 이태원 헬로윈데이 참사가 발생이 돼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자연재해가 아닌 비자연재해의 사고 사례를 오늘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재해 하면은 태풍 이런 게 주로 자연재해에 해당이 될 텐데요. 지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자연재해 중에 최대 규모의 사망자, 부상자는 제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부상자를 제외하고 사망자만 기준으로 규모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연재해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된 건 1959년 태풍 사라로 인해서 8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연재해 인재일 수도 있는데요. 자연재해가 아닌 사고로 인해서 주로 인재일 것 같습니다. 비자연재해 사고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993년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YS 정부가 93년 2월에 출범해서 98년 2월까지 만 5년 동안 유지가 됐었는데요. 주로 YS 정부 시절에 사고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영삼 정부, 즉 YS 정부 출범 당해년도인 93년 10월에 전북 부안에 서해 회리호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서해 회리호 사고죠. 그 서해 회리호의 사고로 전북 부안에서 출발해서 격포라는 섬으로 이동하던 서해 회리호가 침몰하면서 무려 29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93년도 10월이면 공군 학사장교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광주비행장에서 공군 중위로 근무할 당시인데요. 그 93년 10월에 전북 부안에서 서해 회리호가 침몰하면서 뉴스에 보니까 그 당시에 벌써 29년 전인데요. 재경부 행정고시 출신들 공무원들도 낚시를 하기 위해서 그 서해 회리호에 탑승해서 여러 명이 사망하셨다고
뉴스가 보도된 게 엊그제같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들을 포함해서 무려 292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0월 21일에 성수대교가 붕괴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그 당시에 강남 지역에서 강북의 왕십리에 있는 무학여고로 통학하는 여고생들을 포함해서 총 3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게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참사로 인한 32명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입니다. 제가 공군학사장교 전역하기 하루 전입니다. 전역을 95년 6월 30일에 공군 중위로 전역을 했는데요. 전역하기 하루 전인 6월 29일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를 해서 비자연재해 중에서 최대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50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부상자는 뭐 더 많고요. 부상자는 제외한다라고 전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망자만 말씀드리면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서 502명의 소중한 목숨들이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502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계속 YS 정부 때입니다. 97년 8월 6일 대한항공 괌 여객기가 대한항공 여객기가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령 괌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사고조사 결과 공항의 장비 결함 플러스 조종사 과실로 밝혀졌습니다. 괌 공항의 관제시설 장비의 결함에다가 조종사의 과실이 혼합이 돼가지고 대한항공 여객기가 미국령 괌 상공에서 그 언덕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28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승객, 승무원 다 합해가지고 228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97년 8월 6일입니다. 그래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양재 시민의 숲에 가면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대한항공 괌 여객기 추락 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는 위령 비석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2003년입니다. 2003년에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2003년도인데요. 그때 192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서 다음 연도인 2004년입니다. 다음 연도는 아니죠. 세월이 꽤 흘러서 11년이 지난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인데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304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이상 제가 비자연재해 사고 사례를 쭉 말씀드렸는데요. 엄청나게 정말 소중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국가의 가장 대통령의 책무 중에 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국민의 생명은 소중한 건데 소중한 분들이 참사를 당하셔가지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헬로윈 축제, 그 축제에 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압사 당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올림픽대교 남단을 통과해서 풍납토성 나들목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 중에서 최대 규모의 사망자는 8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된 1959년에 태풍 사라로 인해서 800여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으셨고요. 비자연재해 중에 랭킹 1위는 바로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서 502명의 소중한 분들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헬로윈 그 참사는 오늘 새벽 4시 기준 더 사망자는 늘어날 걸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부상자들 중에 사망자 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은 사망자가 146명, 부상자가 150명이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정말 추가 사망자가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이 시간이면 일요일이면 보통 자전거를 타고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오늘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 현재 북서쪽 방향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방향을 틀었는데요. 지금부터 34년 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된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동쪽 방향, 주행 방향,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30일이고 내일이 10월의 마지막 밤인데요. 가수 이용님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 유명하지 않습니까? 10월의 마지막 밤이 내일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림픽대교를 배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의 케이블은 양쪽에 12개씩 총 24개의 케이블인데요. 1988년, 지금부터 34년 전인 1988년에 개최된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상징하기 위해서 케이블 개수가 24개입니다. 24회 서울올림픽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올림픽대교 위로 버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 규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한강을 횡단하는 다리가 30개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올림픽대교가 규모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에 비하면 규모가 좀 작아 보입니다. 제가 3년 7개월 전에 3년 8개월 전입니다. 지금부터 3년 8개월 전인 2019년 2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갔었는데요. 금문교의 주탑은 2개나 있고 주탑의 높이가 227m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림픽대교의 탑은 하나밖에 없고 저 탑의 높이가 대략 한 7-80m 정도 되니까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 주탑 높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또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만의
해수면과 다리의 도료면의 높이 차이가 66m인데요. 지금 올림픽대교는 한 2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문교의 길이는 다리 길이는 2.8km인데요. 올림픽대교는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1.2km 정도 돼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평가받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즉 골든게이트 브릿지, 1년에 찾는 관광객이 한 90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인데요. 제가 3년 8개월 전인 2019년 2월에 갔었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30일 일요일 아침 6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헬로윈 참사가 발생돼서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오늘은 정말 건강한 안전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올림픽대교입니다. 그 다음에 강북지역, 서울시 광진구 강북지역의 아파트 숲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북동쪽 방향 아차산입니다. 해발 287m 아차산인데요. 남산보다 25m가 높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워크힐 호텔이 있습니다. 자, 서울에 새해 일출 명소 5군데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아차산입니다. 해발 287m 고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